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공식 방안을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이번 회담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성사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에이펙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축하하며 양국 간 우호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출범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전략적 투자 협력이 한층 고도화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문화, 방위, 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양 정상은 문화 창조 산업 분야의 국제화를 위한 공식 협의 채널을 구축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방산, 노동, 교육 분야에서도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전투기 공동 개발 등 깊이 있는 협력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술진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상호 방문을 추진해 신뢰 기반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경제 참여에 열린 태도를 보였고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미래 세대의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10월 제조업 경기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며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9월 50.4에서 10월 51.2로 상승해 경기 확장 기준선인 50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국내 수요 증가와 신규 주문 확대가 고용 및 구매 활동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S&P 글로벌은 수요 여건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판매가 견조하게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신규 주문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그 성장 속도는 올해 3월과 8월 수준과 동일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현지 고객들의 주문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해외에서는 여전히 주문이 줄어들어 수출은 2달째 감소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제조업체들은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키우고 일손을 더 보태기 위해 고용을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했습니다. 신규 주문이 늘었지만 기업들은 기존 재고를 활용해 주문을 처리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9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 비용 부담은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판매가를 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발표한 자체 산업 신뢰 지수도 9월 53.02에서 10월 53.5로 상승했습니다. 23개 제조업 세부 산업 중 22개가 확장 국면을 유지했으며 섬유 산업만이 내수 부진과 수입 증가의 영향을 받아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S&P 데이터에서도 5월 이후 가장 빠른 고용 증가세가 확인됐다며 제조업이 다시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9월에도 65개월 연속 무역 흑자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대외 수지를 유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41% 증가한 246억 8천만 달러, 수입은 7.17% 증가한 20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43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특히 비석유 가스 부문 수출이 12.79% 늘어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제조업이 수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통계청은 팜오일, 철강, 귀금속, 유기화학 제품, 반도체 등이 주요 성장 품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수출이 줄었지만 팜오일 수출이 32.4% 증가하고 철강도 11.8%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귀금속과 보석류 수출은 168.6% 급등했으며 철강과 식물성 오일 수출도 각각 23.7%, 1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원자재 중심에서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 중심으로의 수출 구조 전환을 보여준다고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수입은 같은 기간 2.62% 증가한 1,76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기계와 전기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1에서 9월 누적무역 흑자는 33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비석유가스 부문에서 47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석유가스 부문에 137억 달러 적자를 상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제조업 수출 호조가 이를 충분히 상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교역국별로 보면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비석유가스 수출이 464억 7천만 달러로 9.2%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230억 달러로 2위였으며 전기장비 수출이 37.6% 급증했습니다. 반면 인도로의 수출은 에너지 수요 둔화로 25.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무역 합의가 니켈과 철강 수출을 추가로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에어버스의 A400M 군용 수송기 한 대를 공식 도입하며 본격적인 무기 현대화에 나섰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 나쿠스마 공군기지에서 열린 인도식에서 이번 도입은 낡은 무기 체계를 교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추가로 4대의 A400M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400M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개발한 대형 수송기로 최대 37톤의 화물과 헬기, 차량, 구호물자를 운반할 수 있으며 4,4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해당 기종은 재난구호와 인도적 지원에 우선 투입될 것이라며 필요시 가자지구와 같은 분쟁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기체는 2021년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방장관 재직 시 체결한 계약의 일부로 두 번째 기체는 내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어버스는 A400M이 산불 진화용 항공기로 기조 가능하며 한 번 비행에 최대 2만 리터의 소화제를 투하할 수 있어 인도네시아의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군의 첨단화와 방위산업 현대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터키의 5세대 전투기칸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와는 나팔 전투기 및 잠수함 추가 도입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맺는 등 대규모 국방력 강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15명이 실종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동부 파푸아 고원 은두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강이 범람해 하천을 건너던 주민들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두가 경찰청장은 실종자 15명 중 13명이 8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라며 이들은 배구 경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홍수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처음에는 바위 위로 대피했으나 물살이 너무 세서 바위가 무너져 함께 휩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산악 지형이 험하고 접근이 어려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사고 지역은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8시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오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금과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파푸아는 인도네시아령 뉴기니섬 서부 지역으로 1969년 유엔 감독하에 실시된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여전히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참사는 열악한 지역 인프라와 취약한 재난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가 며칠째 이어진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남부 자카르타 지역에서만 322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553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빠사르 민구 지역은 제방 일부가 붕괴되면서 5일째 물이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은 식량을 나눠 먹거나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건너 생필품을 구하러 나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최소 2명이 사망했으며 남부 자카르타의 주택가와 도로에서 강풍으로 쓰러진 가로수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자카르타시 녹지청은 노후 수목의 가지치기와 교체 작업을 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남부 자카르타와 중앙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6만 2천여 그루의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 5,700여 그루를 점검했다며 붕괴된 제방 5곳은 즉시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주요 하천의 장기 복원 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본격적인 우기 진입과 함께 아시아 몬순 활성화,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 청장은 자카르타, 반튼, 서부 자바 등은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돼 경계 단계를 유지 중이라며 10월 23일부터 기상조절 비행을 실시 중이지만 12월에서 1월 강우가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